이번 시간에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게 될 건데요. 자, 문제 화면을 띄워놓고, 자, 그리고 파워포인트에 빈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고 같이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작업할 때는 문제의 질사항이 이렇게 시상 작업하면서 나오는데 그 어떤 형태의 문제도 똑같은 형태의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난 본강의 단계별 학습을 통해서 이 문제 지문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문제 지문을 읽어보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문제를 받자마자 바로 1슬라이드와 2슬라이드의 작업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의 단계별 학습에서 우리가 1단계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 슬라이드의 모든 이 개체를 다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새 슬라이드 삽입 단추를 눌러서 빈 화면을 하나 더 끄집어내시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연습장 슬라이드를 하나 꺼내놓고 작업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 중에서는 연습장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이따가 필요할 때 불러오고 필요하지 않으면 불러오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자, 1번 슬라이드에서 가입 특전이라는 제목부터 만들어 보죠. 자, 이번 시간의 목적은 뭐다? 그릴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려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삽입 메뉴를 클릭하셔서 자, 도형을 클릭합니다. 자, 가입 특전이라는 이 도형은 어디 있습니까? 자, 쭉 아래쪽에 내려오면 여기 있죠. 별 및 현수막이라는 탭에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습니까? 제가 빨리 찾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험장에 가셔서 이런 도형이 나왔는데 이 도형이 어디 있지? 자, 수동으로 그려야 되는 건가? 자, 여기서 아무리 뒤져봐도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는 뭐다? 여러분들이 이 도형을 한 번도 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형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당연히 작업 속도도 그만큼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통해서 빨리빨리 원하는 도형을 찾아서 클릭해서 바로바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를 처음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모양으로 도형이 그려집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흑백 형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도형은 이렇게 흰색으로 나와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해서 기본적으로 도형의 서식 중에서 이거 첫 번째 걸 선택을 하면 흰색의 까만 줄 형태의 도형이 그려지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리는 모든 도형은 이런 모양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도형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흰색 바탕에 까만색 테두리의 도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 설정을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글자부터 써볼게요. 가입 특전. 자, 글자 쓰시고, 자, 이 도형 가만히 보니까 그림자가 들어가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테두리에 우측 하단에 그림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림자 넣을 때는 도형 효과 탭을 클릭하면 그림자라고 있고요. 자, 그림자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자가 있는데 우선 우리는 이 메뉴의 맨 아래쪽에 지금 화면이 잘려서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화면의 맨 아래쪽에 보면 그림자 옵션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그죠? 맨 아래쪽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 도형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여기서 그림자를 넣을 거니까 그림자는 미리 설정 단추를 누르셔서 우측 하단에 생기는 그림자니까 바로 이거 1번 첫 번째 거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연하게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데 우리가 만들 그림자의 목적은 이렇게 진한 형태의 까만색의 그림자가 들어가야 되죠. 자, 이럴 경우에는 투명도를 이렇게 최대한 0%로 낮춥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까맣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런데 그림자가 조금 이렇게 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림자를 조금 굵게, 그러니까 두껍게 나오게 하려 그러면 당연히 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를 조정을 해봅니다. 거리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조정하면 그림자의 거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죠. 그러면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한 10pt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수동으로 직접 이렇게 타이핑 하셔도 됩니다. 10pt 되겠죠? 자, 그리고 그림자가 이렇게 좀 뿌옇게 보이는 이유는 흐리개가 이렇게 4pt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리개를 이렇게 없애주십니다. 이러면 아주 깨끗하게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과 똑같은 형태의 그림자가 만들어지죠. 다 됐습니까? 자, 닫기 단추 눌러서 창을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목의 크기를 홈 메뉴에서 좀 키워줄게요. 한 40pt 정도 키워주면 자, 이 형태와 똑같은 형태의 제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이 보너스라는 도형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하죠. 자, 도형을 그릴 때는 이렇게 무슨 체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도형도 여러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이 도형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외워두시기 바라요. 자, 삽입 메뉴에 도형을 그리는데 그냥 일반적인 타원을 그립니다. 타원을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 메뉴 중에서 도형 효과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3차원 형태의 도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설정하기 위해는 조금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형의 어떤 효과를 바꿀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바꾸는 것보다 이 도형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수 누르면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방금 우리가 봤던 모든 메뉴를 모아둔 도형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보너스라는 이 그 체인 모양의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3차원 서식 탭을 클릭하셔서 3차원 서식 탭을 클릭하셔서 이 재질을 뭘로 바꿔주느냐면 이거. 자, 이게 가는 철사 틀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가는 철사 틀로 바꿔주시고요. 반드시 깊이를 한 50에서 한 60pt 정도로 바꿔줍니다. 자, 50에서 60. 자, 저는 60pt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별 반응이 없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바꾸느냐 하면 3차원 회전으로 가셔서 이 미리 설정 단추를 누르셔서 맨 아래쪽에 보면 오블리크라는 거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대화 상자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조금 올려서 다시 해볼게요. 자, 미리 설정 누르셔서 맨 아래쪽에 보면 오블리크라고 보이시죠? 이 오블리크의 첫 번째 끈은 왼쪽 위쪽으로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 끈은 오른쪽 위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 문제의 그림은 오른쪽 위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 위쪽의 오블리크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정리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보너스 형태의 철사 모양의 이런 형태의 그죠? 이런 형태의 도형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로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3차원 회전 탭에서 미리 설정해서 오블리크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3차원 서식에서 재질을 가는 철사 틀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깊이를 한 60, 50에서 60 조금 더 굵게 하고 싶으면 한 70 이렇게 바꿔주셔도 상관없으세요. 70. 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렇게 가는 철사 틀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자, 닫기 누르셔서 만들어졌고요. 여기다가 보너스라는 글자를 쓰면 되는데 자, 보너스라는 글자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영어로 BONUS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바깥쪽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혈액형이 A형이신 분들 그죠? 자, 이 그림을 보고 선생님 여기는 이 선들이 되게 가늘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선들이 이렇게 덤성덤성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것 때문에 감점 없습니까? 감점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느냐를 묻는 거지 선들의 간격이 촘촘하다 아니면 넓다 때문에 감점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보너스라는 이 체인 모양의 이 도형이 여러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는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너스 도형을 만들었고요. 자, 요게 폭이 너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약간 이렇게 줄여주셔도 이렇게 상관이 없으시겠어요. 자, 이제 글자를 쓰면 되겠죠. 자, 글자는 역시 삽입 메뉴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자, 아무 때나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에서 그냥 글자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특전 1 그 다음에 가입 설치비 면제 엔터 괄호 열고 케이블 TV 그 다음에 설치비는 제외까지 입력을 하죠. 자, 그런데 이 글자 앞에 이게 뭐가 있습니까? 전화기 모양이 있죠. 자, 이 전화기 모양을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글에 자음 한자 미음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도형이 나타나죠. 이 도형 중에서 쭉 내려가셔서 전화기 모양의 도형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전화기 모양 나와라. 자,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내려서 나와서 엔터를 쳐서
자, 전화기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스페이스바로 밀어서 특전이라는 부분에 맞춰 주시면 돼요. 자, 원래는 이 전화기 모양을 넣을 때도 우리가 글머리 기호라는 게 있어요. 파워포인트의 기능 중에서 글머리 기호를 이용해서 넣으면 그게 아주 정상적인 부분이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액세스 우리는 인쇄물로만 채점한다는 거 역시나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얘를 글머리 기호로 썼는지 그죠? 그러니까 한글의 자음 한자 미음을 눌러서 도형으로 들어가서 찾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또 한 번 자음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찾아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거 블록 지정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내려와서 컨트롤 V 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특전 2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기본료 1개월 면제 엔터,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좀 띄우고 그 다음에 월정액 요금 포함 갈로 닫고 엔터 엔터 한 번 더 컨트롤 V 한 다음에 특전 3 땡땡 통화료 2개월간 엔터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시내 전화 월 100통화 면제 스페이스바 괄호 열고 그 다음에 표준 시간 기준 최대 300분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얘를 선택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그죠?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하셨더라도 적당한 위치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글자의 크기나 여러 가지 부분은 안 건드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업할 때 문제 지시사항에서 특별하게 지시사항이 없는 부분은 기본 형태로 그대로 만들어라는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1번 슬라이드가 완성이 됐죠. 제가 설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거의 한 10분 가까이 걸렸지만 실제로 이 도형 만드는 거, 이 슬라이드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5분 내에 끝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능하다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개를 1번 슬라이드 만드는데 5분 이내로 만들어 주시고 2번 슬라이드 만드는데 역시 5분 이내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2개는 최대한 빨리 해서 10분 이내로만 만들 수 있다면 전체 시험 시간 2시간 중에서 나머지 1시간 50분을 엑셀과 액세스의 뭐 계산이나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중요성을 빠르게 작업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